여기서 구독자가 질문하신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국내에서 뇌기능 개선제, 뇌영양제, 치매 예방제 등으로 불리면서 한 해 4,200억 원이나 처방되는 유명한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알포아티린, 콜리아틴 약물의 주성분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치매로 진단받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처방약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그 효과에 대해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논란을 제기해서 식약처에서는 그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처럼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면 그 효과에 대해서 인증을 그래도 받았다는 것인데 왜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왜 사람들은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죠?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최소한 나빠지지 않으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효과가 있게 하려면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마법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복합적인 시너지로 인해서 인지 능력 그리고 기억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마법의 조합 영양소를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오늘 영상은 호흡이 긴 영상이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 내용은 콜린 알포세레이트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것인지,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제는 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상인들에 비해서 신경세포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도 적게 되고요.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기억력과 인지작용에 아주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어서 이 신경세포와 연결되는 다음 신경세포들을 자극하지 못하게 되면 이 다음 신경세포는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는데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멸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아세틸콜린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알파 GP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콜린 알포세레이트, 알파 GPC는 모두 같은 말이고 GPC는 글리세릴 포스포릴콜린의 줄임말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너무 어렵긴 하죠.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말이 너무 기니까 이제는 알파 GPC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질문하신 알파 GPC, 즉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콜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콜린은 신체 내에서 소량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세포막의 주성분이 되고 간에서 지방산 대사에 관여하기도 하며 DNA 복제에도 사용되는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 전에 임산부가 많이 먹는 엽산처럼 태아의 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뇌 세포막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 머리가 좋은 아이를 낳으려면 콜린을 꼭 별도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추천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콜린은 달걀, 육류, 동물의 간과 같은 내장이 많이 들어있고 일부 채소에도 있지만 네스틴, 포스파티딜콜린, CDP콜린, 알파 GPC로 판매되는 영양제들의 주성분인 것이죠. 알파 GPC는 특별히 콜린과는 다르게 뇌혈관 보호장벽을 투과해서 신경세포 내에서 콜린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알포아티린, 콜리아틴으로 처방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영양제나 전문 의약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 원료도 효능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원료만을 제공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접합부의 말단부에서 분비된 이후에 다음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다하게 되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인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에 의해서 콜린과 그리고 아세테이트로 분해되어 다시 콜린으로 재흡수되고 다음 신경 신호를 기다리게 됩니다. 방출되고 그 역할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분해되어 재흡수가 되니까 그 지속시간, 즉 효과의 시간이 길지는 않은 거죠. 알파 GPC는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어 아세틸콜린 분비를 촉진시키지만
분해되어 다시 재흡수되고 지속 시간이 짧게 되니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고 그리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약을 연구하게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처방되어 먹게 되는 도네페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의 약은 신경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인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를 차단하는 처방약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어 재흡수되지 않도록 해서 그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이죠. 도네페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의 처방약들과 같이 후퍼진 A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아세틸콜린 에스라제를 억제하는 천연 허브 성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잘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고 영양제나 약물이 작용하는 기전을 이해하시게 되면 아까 제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의 질문인 처방약인 글리아티닌이 왜 효과에 논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원료만 공급하거나 혹은 이미 방출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어서 다시 재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개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을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이미 사용된 아세틸콜린이 뇌신경세포 안에서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재흡수를 막는 두 가지 복합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인지에 효과적인 영양제 조합으로 콜린 알포세레트의 효과를 늘리시는 방법은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면 처방을 받으셔서 이 두 가지 약을 모두 드시거나 아니면 알파 GPC와 그리고 후퍼진 A가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대체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보험으로 쉽게 처방을 받으실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알포아티린, 콜리아틴, 도네페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의 약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처방약 대신에 알파 GPC, 콜린 알포세레이트, 후퍼진 A처럼 건강기능식품, 즉 영양제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은요, 알파 GPC로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아세틸콜린을 더 만들어서 신경세포에서 쓰이게 하되 이게 다시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억제하는 후퍼진 A와 같은 영양소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알파 GPC와 그리고 후퍼진 A 외에도 카르니틴 그리고 B5인 판토테니산도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알파 GPC와 그리고 후퍼진 A에 비해서는 효과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요,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럼 뭘 먹어야 하는데? 라고 결론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후퍼진 A와 그리고 알파 GPC라는 영양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구매해서 드시면 콜린 알포세레이트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배가 되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와 기억에 효과가 있는 후퍼진 A와 그리고 알파 GPC가 포함된 영양제는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캡슐과 그리고 액상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글 더보기란에 링크로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론을 시작해 볼까요? 인지 그리고 기억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집중, 기억, 그리고 뇌 인지 작용에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하나의 신경이 그리고 다른 신경과 연결될 때 그 신경 말단부에서 신경이 작용할 수 있도록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을 이어주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러나 뇌세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자극되어서는 무용지물이고 뇌신경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된 신경 네트워크망에서 뇌 기능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경 네트워크망은 아주 정교해서요, 어떤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특정 신경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신경 네트워크망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은 많이 준다고 해서
뇌 자체에서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요, 해마라고 해서 뇌 옆에 위치한 귀 위의 측뒤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해마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취약해서 제가 아침을 꼭 잘 드시라고 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해마의 이 기억 능력은요, 공간 지각 능력과도 중요한데 공감각이나 위치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매 환자들이 잘 길을 잃게 되고, 그리고 집을 나가서 집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처음 나타나는 인지와 관련된 증상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자주 기억이 안 나게 되는 언어 기억과, 그리고 사진처럼 생생하게 그림으로 기억할 수 있는 직관 기억에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언어와 관련된 좌뇌의 기억력과, 그리고 이미지로 사물이나 혹은 사건들을 기억하는 우뇌의 기억 모두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직관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심상, 즉 머리로 이미지를 떠올린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언어 기억과 그리고 직관 기억 모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몇십 년 전에 오래된 일은 잘 기억하지만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그리고 쇼핑하고 나와서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그리고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혼동을 한다거나 잘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단어 선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럼 이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세틸콜린은 계란, 유제품, 두부, 그리고 약간의 채소, 고기, 고기의 간과 같은 내장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유제품과 그리고 두부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제품들은 거의 되도록이면 먹지 않거나, 발효되지 않은 콩은 두부라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신경세포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방을 분해해서 아세틸콜린을 이용하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아세틸콜린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음식은 계란이나 고기, 그리고 고기의 간과 같은 내장이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는 시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를 위해서는 양질의 지방과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후퍼진 A 그리고 알파 GPC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에 작용하는 처방약과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알파 GPC나 후퍼진 A가 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세틸콜린에 작용하는 기전은 알겠는데요, 논문에서도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까요? 일단 논문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후퍼진 A는 중국의 허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실험 논문이 중국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후퍼진 A는 광범위하게 논문에서 인지나 기억력은 물론 치매 환자들에게도 효과 있다는 논문들이 많은데요. 여러 수많은 치료들 중에서 후퍼진 A가 치매 환자에게 일상생활의 기능 정도 향상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 논문의 결과는 다소 좀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중간에 길게 나온 세로선의 오른쪽에 더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의약품 치료에서는 단연코 운동에 대한 향상도 지수가 다른 어떤 치료보다 커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0.68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치매 의약품인 도네페즈, 리버스티그민, 갈란타민의 약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대안치료의 후퍼진 A는 무려 1.48로 운동보다도 일상생활의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고, 그 뒤를 이어서 뇌의 혈행 개선을 돕는 징코빌러바, 즉 은행잎 추출물이 0.36 평균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퍼진 A의 치매 환자에 대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그 어떤 치료보다도 가장 높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우면서도 의아하긴 한데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후퍼진 A는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콜린성 약물인 도네페즈, 리바스티그민 약물보다 2배에서 8배의 효과 차이와, 그리고 약효의 지속 시간도 길고 부작용이 덜하며 뇌혈관 보호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투과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경구 복용만으로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퍼진 A는 콜린성 효과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의 억제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콜린성 효과로 아세틸콜린 자체에는 작용하지는 않지만 뇌신경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되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러그가 생성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행여 생성되었어도 뇌세포를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늘리는 것 외에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후퍼진 A가 가진 특별한 효과들입니다. 알파 GPC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그리고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원료를 제공받는 것만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 GPC와 그리고 후퍼진 A와 같이 콜린성 약물을 같이 먹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알파 GPC나 후퍼진 A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인지 그리고 기억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알파 GPC나 후퍼진 A에 대한 치매 환자에 대한 임상 논문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동물 실험이나 그 기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알파 GPC나 후퍼진 A의 개별적인 복용보다는 이 두 가지 영양소를 같이 복용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방약은 이미 전문의 분들이 그 복용법과 그리고 복용량을 정해 주실 테고요. 그리고 영양제로 복용하시는 후퍼진 A와 그리고 알파 GPC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GPC나 후퍼진 A는요,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알파 GPC는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후퍼진 A는 이미 신경말단부에서 사용된 아세틸콜린이 다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후퍼진 A는 경미한 인지 기억의 문제나 혹은 일반적인 경도 인지 장애라면 하루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드시는 게 좋고요. 치매의 경우에는 하루 최소한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파 GPC도 경미한 인지 그리고 기억의 문제나 일반적인 경도 인지 장애라면 하루에 200mg 이상을 드시는 게 좋고요. 치매의 경우에는 최소한 300mg 이상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코큐텐이나 폴리페놀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B9를 먹는다고 즉각적인 인지와 기억에서 효과는 오지는 않지만 후퍼진 A와 그리고 알파 GPC를 동시에 복용하시게 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복용을 하시면서 효과에 대해서 미비하게 느끼신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때까지 복용량을 증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양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보셨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용량을 더 증대시켜서 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용량을 증대시키시면서 효과가 있는 용량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용량을 추가시켜서 이 효과가 배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만약 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전의 용량으로 맞춰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후퍼진 A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인지 그리고 기억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시험이나 공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죠. 저도 후퍼진 A를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는데 이건 학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뇌 인지, 기억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으니 한번 드셔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알파 GPC나 후퍼진 A는 크게 알려진 부작용은 없지만 용량이 높아지면서 아세틸콜린이 신경계에서 오랫동안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뇌를 자극하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긴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 자체의 문제입니다. 뇌가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자극은요, 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어서인데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자면 MSG라고 알려진 화학 조미료 성분은 글루탐산으로 뇌를 자극하는 아주 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글루탐산 신경전달 물질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많은 글루탐산 외에 외부에서 섭취한 추가적인 성분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뇌 안에서 글루탐산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뇌가 무조건 활성화되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하시겠지만 뇌전증, 간질 발작처럼 뇌가 한 번에 활성화되는 것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은 그에 반해서는
글루탐산처럼 뇌를 과격하게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뇌가 오랫동안 아세틸콜린이 모자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많은 자극을 갑자기 주게 되게 되면 두통, 브레인포그, 초조함, 긴장감 등을 더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을 하셔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은 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말초신경계에도 작용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퍼진 A를 복용하게 되면 메스꺼움, 설사, 구토, 구강의 건조, 변비, 땀이 많이 나며 붓기, 일시적인 시력 저하, 불안, 식욕 저하, 근육의 수축 및 경련, 소변 및 배뇨 문제, 고혈압, 심박수 저하 및 현기증,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실신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자율신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더 작용될 수 있고요. 이미 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항콜린 약에 대한 설명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오른쪽 카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세틸콜린의 양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거나 혹은 필요한 정도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요, 부작용이라 생각되는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말초에 작용해서 그런 것이지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은 아니란 것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은 양으로 시도해 보시면서 점차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알포아티린, 콜리아틴, 도네페질, 리버스티그민, 갈란타민 등의 치매에 처방되는 약과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콜린성 약물, 즉 콜린성 약물은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증대시키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을 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알파GPC나 후퍼진 A를 복용하게 되면 뇌나 신체의 아세틸콜린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의 말초신경에도 영향을 주어 좀 전에 언급한 그런 증상들이 증가한다면 그 복용량을 줄이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알파GPC나 후퍼진 A 복용을 유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항콜린성 약물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항콜린성 약물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인데 알파GPC나 후퍼진 A는 콜린성 영양제로 오히려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니 서로 상충되는 것은 뻔한 일이겠죠. 위장관, 심혈관계, 그리고 감염성 방광 증후군과 같은 비뇨기계의 문제, 그리고 특히 간질 발작 때문에 항콜린 계열의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인지나 기억의 문제로 인해서 콜린성 약물이나 알파GPC, 후퍼진 A를 복용해야 한다면 그리고 복용하신다면 항콜린제의 효과는 더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의 문제와 그리고 말초의 여러 문제에서 적정 중간선을 찾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초의 여러 문제들도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염이나 염증과 같은 기관의 문제 혹은 말초신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뇌 기능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바로 전 항콜린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제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유료 광고도 아니고 그리고 제품 광고도 아니고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구매를 할 수 없고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만 일단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제 결론이네요. 오늘 영상은 치매 인지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방되는 약들의 가장 좋은 조합과 그리고 혹은 진단받지 않아도 이를 영양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저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편의 영상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요, 단순히 영양제뿐만 아니라 뇌가 작용하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까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만 이에 맞는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위에 기억인지 문제를 이미 겪고 계시거나 경도인지 장애,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 GPC나 후퍼진 A가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며, 그리고 신경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인지 기억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논문 결과를 통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후퍼진 A와 그리고 알파 GPC가 이미 망가진 인지 기억 능력에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는 해도 치매 경도 인지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퍼진 A와 그리고 알파 GPC가 증상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매가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근본적으로 신경염증 반응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혀야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나 일반적인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고, 글루타치온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 폴리페놀과 같은 영양소를 통해서 염증을 없애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 면역계 기능, 당 대사, 간 해도, 건강한 식이, 뇌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건 말만 들어도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시하는 관점에 대해서 꼭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매와 같이 중증의 병에 걸리게 되면 주위에 온갖 유혹이 난무합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걸 먹으면 암이나 치매에 효과적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게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너무 진기해서 효과가 꼭 있을 것이라고 하거나, 이 음식은 심지어 뇌를 닮았기 때문에 뇌에 좋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에 절대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 하나를 먹는다라고 해서 치매가 좋아지거나 예방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정말 뇌에서 효과를 발휘할 정도의 성분을 추출하려면 엄청난 양을 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결과가 항상 옳을 수도 없고요. 물론 절대적일 수도 없지만 최소한 영양소와 관련돼서는 그게 논문에서 임상이든 혹은 소규모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전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예측된다거나 혹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그 뭔가를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양제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요, 뭔가 도움이 되는 간략한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만, 인체의 대사는요 너무나 복잡하여서 꼭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보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는데요,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